2020년 3월 30일 정경심 교수님의 7번째 분편이 있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이만희도 두려워하는 타노스급 표창장, 전설의 동양대 표창장 직인의 주인 최성해 전 총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시발점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정 교수님을 기소하게 된 시발점이고, 정 교수님이 구속된 상태로 이 기나긴 재판을 시작하게 한 시발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저는 기자의 숫자를 셉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날 재판은 24명의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전 공판은 21명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의 숫자를 중요하게 보는데, 키스트 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때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았다고 들었다 라는 증언을 한 날 갑자기 기자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서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재판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엎드려 자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들었다는 기사가 그날 하루 종일 포털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다음 재판에 나왔던 증인은 검찰이 여태 내놓았던 증거들이 다 소용없어져 버리는 증언을 했던 용감한 증인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조 교수실 컴퓨터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증인에게 임의 제출로 받아갔다는 건데, 컴퓨터를 켜고 안에 조국 폴더를 열어서 민법, 형법 폴더까지 다 확인해 놓고 이게 누구 컴퓨터인지 전혀 모르겠어 서 임의 제출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임의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검사가 그냥 내가 쓰라는 대로 쓰라고 했답니다. 제가 이 재판을 계속 다니면서 깡패 같은 건 귀여워 보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재판에 최성해 증인이 나오는 날은 기자가 많이 왔습니다. 느낌이 싸늘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검찰이 주신문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그 뒤 오후에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하는데, 언론 기사에 나온 조국, 유신인, 김두관, 정경심 얘기대로 해달라 요구, 이런 기사들은 전부 오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후에 기자들 다 나갔어요. 끝까지 남아있던 기자는 딱 4명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한 내용은 기사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은 오후 신문이 개꿀잼이었습니다. 일단 이 최성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날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TMI 대장이에요. 오전 조신문에서 검찰이 질문하면 딱딱 잘 대답하길래 몰랐는데, 변호인단 측에서 질문을 너무 객관식으로 한다, 주관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찰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객관식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증인은 유도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법원이 받아들여서 개방형으로 물어보라고 검찰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찰이 개방형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뭔가 대화가 점점 산으로 갑니다. 원래 검찰이 하고 싶었던 질문은 유신인, 김두관 같은 유명인들이 전화하니까 무서웠느냐, 그래서 교육부가 불이익을 줄까봐 두려웠느냐, 그래서 사퇴한 것이냐, 이런 거 같았는데 이걸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유명인들이 전화하니까 어땠느냐,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라고 대답해놓고 갑자기 교육부에서 불이익을 줄까봐 무서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왜 총장을 사임했냐는 질문에는 뜬금없이 돌아가신 동양대 설립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니까 해임 당하면 복직이 안 되고 사임하면 복직이 가능해서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싶을 때쯤 오전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후 재판은 변호인단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검찰 측 증인이라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뭘 물어볼수록 점점 이상한 말을 하니까 검찰 측이 막 머리 싸매고 표정으로 좆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표창장에 대해서 최성해 증인은 잘 모르지만 기억에 없는 게 아니라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 분명하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양식이 다르고 일련 번호가 상장 대장이랑 다르다, 그리고 총장상은 모두 총장이 결제를 한다, 기억을 한다 증언했는데, 변호인단이 상장 대장이랑 다른 일련 번호의 표창장 여러 개를 제시하면서 총장상인데 부총장이 결제한 내부 서류까지 제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최성해 총장이 직접 수여한 사진까지 찍혀있는 상은 상장 대장에 없었고, 헬스 카닝 봉사상이라는 표창장 38개 모두 부총장이 전결했습니다. 2018년 졸업식 상장은 상장 대장에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었고 부총장이 전결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증거를 계속 내니까 최성해 증인이 점점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상장이 규정대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증언해버립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하자 취임 축하를 위해서 양복 재단사를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이 거절하셨고 2018년 9월에는 아드님에게 계속 전화했길래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천연사이다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걸 한 박스 자기가 구해서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님과는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사이라고 오보가 났지만 실제 잭판에서는 명절 때 선물이 와서 고맙다고 전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 갑자기 표창장이 위조된 거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니까 다들 전화해서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본 건데 조선일보는 이걸 가지고 기사가 아니라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이 위조된 걸 9월 3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작성된 상장 대장은 폐기돼서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최성해 총장만 아는 사실이 어떻게 언론 보도로 나갔을까요? 최성해 증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동양대 내모인들의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을 8월 21일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8월 27일 곽상도 주광덕 의원이 동양대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9월 3일 언론 보도 이전입니다. 최성해 증인은 이걸 물어보자마자 갑자기 조카의 스파게티집 이야기와 계란말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동양대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 라는 답변을 보냅니다. 이게 조민씨 표창장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 당연히 2012년의 문서는 폐기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때 동양대 내부에서 표창장 진위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성해 증인은 또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릅니다. 최성해 증인은 이 모든 것을 9월 3일 이전에는 알고 있으면 안 되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성해 증인이 한마디 합니다. 교육자로서 양심을 걸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상 받을 줄 알았다. 짜증난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